제가 이 서포 15조를 갖다가 발표하고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라는 부분을 주장하게 된 계기에는요, 계급 배반이라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흔히 이제 투표에서 계급 배반 투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후보나 정당을 찍지 않고 다른 계층을 찍어주는 거죠. 미국의 거구들, 트럼프 지지자들, 공화당 내부의 서민들이 기존의 공화당을 다 비토를 놓고 트럼프한테 몰려갔어요. 그들이 볼 때는 기존의 공화당이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보고 트럼프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화당 당원들이 기존의 공화당의 주류들을 다 배제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급 배반 투표를 했다. 공화당의 주류는 월가나 미국의 다국적 기업 이익을 대변한다. 근데 우리 서민들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수록 우리가 피해를 보고 공장은 다 빠져나가고 외국에서 그냥 난민 이민만 미국으로 다 몰려들고 이러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만 손해 아니냐. 이런 자각이 일어서 트럼프한테로 갔는데,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미국의 말은 미국의 백인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또 다른 금수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뿐이고 선동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괜히 선동해서 사람 6명 죽이고 여러 사람 한 10년 20년 깜빵 살리게 만들고 본인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한테 또 계급 배반 당한 거예요. 진정한 우리 계급인 줄 알았는데 미국의 거구들이 볼 때는 우리 계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이제 한국에 처음 등장한 거는 92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농촌 유권자들이 왜 노태우 찍냐고 비판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농민들은 그 이후에 보면 매우 실용적으로 되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좀 찍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혁명적으로 변하지 않고 기득권이 유지되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을 여러 차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배경에는 명확한 계급 배반 행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급 배반은요, 서민들한테 강하고 이 한국의 초상류층들은 절대로 계급 배반 정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들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가 되든 안철수가 되든 문가리가 되든 다 자신들의 이해가 별로 침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주 고소득을 월급을 받는 엘리트 월급장이층에서는 벌써 계급 배반이 이루어져서 문가리를 많이 지지했죠. 될 것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경향이 같이 뒤섞여서 문가리를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에 겪어보니까 노무현 정권이 업사이드 다운, 즉 바닥을 위로 만들고 위를 밑으로 만들겠다고 큰소리 쳤지만은 결국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만들어서 잘 사는 사람의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나고 못 사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더라. 그래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으로 만들더라는 걸 이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노무현의 계승자인 문가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실제로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문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연봉을 고액으로 받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문가리 4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식이 폭등했어요.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암호화폐도 폭등을 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돈을 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엄청난 돈으로 정보로 네트워크로 주식을 한 사람, 그리고 또 그걸로 부동산을 사거나 암호화폐를 한 투기 상류층은 엄청난 재산을 벌었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회에 장관 해먹겠다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그러지 않은 서민보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에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중산층은요, 이거는 계급 배반도 있고 계급 배반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중산층은 대체로 상층을 따라 투표하려는 경향을 좀 가집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한 70% 이하의 계층에 있는 서민들이나 빈곤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계급을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정서, 문화적인 성향 이런 걸로 투표를 합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더 그래요. 미국에도 공장의 노동자들이 투표하거나 농민들이 투표할 때는 계급의 이해관계에서 누가 되면 내가 유리할까라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문화적인 성격으로 대체로 투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화는 사회문화적인 성격이 뒤섞인 거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따라 투표하는 거, 전라도라서 경상도라서 투표하는 거, 거기에도 사회문화적 성향이 굉장히 섞여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놈은 빨갱이 같아서 투표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숫골 같아서 투표 안 한다. 이것도 사회문화적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서민들일수록 사회문화적 현상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상류층들은 명백하게 그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권력의 끈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나 찍어주라. 그럼 나 돈 좀 대주고 찍어주면 나중에 뭘 도와줄게. 이래서 주고받는 거래에 투표를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리하게 하지요. 얼마 전에 제보 들어온, 한번 보세요. 엄청난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에, 여당에 서울시의 재정위원장을 맡고 그 건물에 일하는 모든 청소하는 사람, 경비원들을 다 그 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더불어 거수기당의 서울시 재정위원장을 맡을 때 그런 거를 함으로써 이득이 있겠죠. 건물이 그 정도 있으면 다른 재산도 엄청날 겁니다. 그런 재산을 지키고 더 늘려가고 투기하는데 어떤 행태들은 그런 어떤 재정위원장을 해줌으로써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크고 방패막이가 되고 탈법을 저질러도 빠져나가고 검찰이나 경찰에도 연락해줄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일하러 간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당원 가입이라는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당원 가입하고 당비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다른 정당을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안 찍죠. 얼마 전에 제가 도로공사 서비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수납은 하는 사람들 대부분 서민이지요. 근데 그 서민들을 우리 회사가 유지되고 앞으로 좀 탄탄한 위치를 가져야 너네들도 정년까지 해먹을 거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힘을 빌어야 되니까 우리가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 내자.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계급 배반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때서 계급 배반 투표하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계급 배반 투표하고 왠지 저것들은 숫골 같아서 왠지 빨갱이 같아서 계급 배반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상층일수록 굉장히 자신의 이해관계와 재산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부분에 걸맞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가리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언론 지상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본 사람들, 부인이 정경심이라는 교수라는 거, 그 정도만 아는 사람들이 같으면 조국은 자기 삶에서도 모든 부분이 원칙을 지키면서 상류층으로서 그래도 노블레스 오블리주하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강남 좌파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강남 좌파라는 것은 강남에 있으면서도 감히 좌파를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강요받았고 실제로 조국 스스로도 자신이 강남 좌파인 양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등으로 다 까발려져서 조국을 보니까 이거는 강남 좌파가 아니라 양아치 좌파지요.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불리고 자식을 출세시키고 이런 부분에 몰두하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집안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상층 특권층들이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계산과 이해관계였다. 조국이 그랬기 때문에 깜빵에 잠깐 갔다 와도 서울대 교수도 됐고
그리고 표절을 해도 그냥 서울대 교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조국이라는 좌파의 이름값으로 서울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은 자기의 가치를 점점 높여갔죠. 지방 울산대학에 있다가 동국대학에 있다가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가 그러면서 조국은 적당히 좌파 사회에서 일종의 농객으로 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자리를 꿰찼고 그동안에 자기 자식은 조국이 확대한 사회 계급을 딛고 부모가 만들어준 가짜 스펙으로 능력도 안 되는데 의사가 되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계급에 얼마나 충실한 겁니까? 그래서 조국만 그렇겠느냐? 장관쯤 하는 사람들을 다 까발려 보면 그런 일들로 점철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류층들은 굉장히 모든 부분을 계산을 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재테크부터 모든 것을 이해관계에 따라 편을 택하고 그걸 밖으로 포장을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요 무식하게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 누구 찍어. 그리고 그건 빨갱이야. 내가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 말자 사회주의다고 말하는 사람요 전형적으로 무지에 의한 계급 배반을 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는요 당연히 국가적 주택 공급이 되어야죠. 왜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후보들이 10명쯤 되는데도 좌우에 그것들이 국가적 주택 공급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서너 명이라도 국가적 원가 주택 판매를 이야기한다면 한국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는 서울시에 도시주택공사를 동원해서 원가로 지어서 팔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국가적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요 여러 가지 당선될 수도 있는데 말을 안 하는 이유는요 대중들이 자기 계급 배반을 해서 여기에 관심이 별로 아직 없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주택정책은 이것 말고는 없다.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려면 집 하나에 올인해가 2개 하겠다고 달라들다가 전부 인생 종친다. 빚더미에 올랐는다. 이제는 이런 그 사회를 버리고 우리는 서민이 원가에 국가로부터 집을 사서 살아가는데 만족하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좀 풍요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전부 부동산 폭등의 피해를 보면서 전세 월세 된다고 혹하면서도 나는 언제 한번 집을 사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거나 기득권이 만드는 이런 제 말대로 하는 것은 빨갱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안 하는 겁니다. 빨갱이도 이 말 안 해요. 한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 말도 아닌 겁니다. 기득권은 자기 계급 이해에 충실한데 서민들이 계급 배반하는 거 이런 현실은요 나중에 당신 인생이 불행해져도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당신들 탓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